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청간합을 하기에 앞서 쭉 십천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은 드러나는 세계라고 했죠. 보여지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간은 보여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이나 정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정신을 지금 가지고 어떤 마음이나 정신 상태가 어떨지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간은 보통 이제 기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지는 그래서 청간을 기법이라고도 하고 지지를 이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격국으로 따질 때에도 청간은 격국은 역시 기법이라고 합니다. 드러나 있는 그런 그 기운을 보는 거죠. 밖으로 드러난 기운. 그래서 청간으로는 또 성패를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청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도 청간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지지는 그렇게 얘기했죠. 물질적인 세계, 감추어진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육체적이기도 하고,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지지는 청간은 성패지만은 지지는 길과 흉이에요. 길, 흉. 좋냐 안 좋냐, 이 운이 좋냐 안 좋냐. 물질이다 보니까 복의 개념이 가깝고, 청간은 정신이다 보니까 덕의 개념이 가깝습니다. 덕. 청간은 덕이다. 지지는 복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복은 지지에 있어야 그 사람의 돈이 많다 적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성 중에 이제 재성이라는 글자가 청간에 있을 때에는 그냥 드러난,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저 사람이 좀 돈이 많은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게 만들어주는 게 청간에 있는 재성이지만, 그 재성이 청간에만 있고 지지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내면은 그러니까 집은 못 살죠. 집에는 돈이 없는데 남들은 저 사람이 돈이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만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알부자들은 청간에 돈이, 재성이나 이런 그 돈의 그 동향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지에 다 숨겨져 놓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알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간 같은 경우는 하늘에 이제 떠 있는 기운이지만은 지지에 통근의 이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간이 지지에 뿌리를 내렸을 때 그 기운이나 그 쓰임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힘이 센 거죠. 뭐 써보자면은 통근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이렇게 십천간이 있다면, 통근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지지에 이제 근이 될 수 있는 글자 인, 묘, 그리고 사, 오, 진, 술, 축, 미, 신, 유,
해자. 이런 식으로 오행별로 천간의 가불목은 지지의 임묘라는 글자가 있을 때 그 통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지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천간의 병정화도 지지에 사오나 이런 사오나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토 역시 지지에 이렇게 진술, 충미의 그런 토의 글자가 있는 게 좋고요. 그래야 통근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천간의 경신금은 지지에 신유라는 글자가 있어야 통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임수, 계수 역시 지지에 해수나 자수라는 글자가 있어야 통근을 한다, 근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좀 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은 이제 삼합의 개념이 있습니다. 삼합의 개념이 있는데, 이런 갑인 을묘의 목은 목의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의 기운. 목의 기운을 가진 글자가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끼리끼리 나는 목의 편이 좋은 것 같아 해서 이, 해, 묘, 미라는 이 삼합의 글자들이 역시 목과 관련되어 있는 뿌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글자가 되는 거고요. 화토는 동법이라고 합니다. 화토는 동법이다라고 해서 같이 보는데요. 이 병정화나 무기토의 뿌리가 되는 그런 삼합의 글자는 인, 오, 술이라는 이 화의 화명이 됩니다. 화의 글자, 화의 삼합의 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금, 유금에 대한 글자는 금인 거죠. 그러면은 금에 관한 삼합은 어떻게 되냐? 사, 유, 축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삼합의 근곡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와 관련되어 있는 삼합은 역시 신, 자, 진이라는 이 세 글자의 모임이 수의 국을 이룬다라고 해서 해묘미는 목국, 인호술은 화국, 사유축은 금국, 신자지는 수국 이렇게 나누는데 삼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천간에 있는 이 목의 기운이 지지에 이제 통근을 할 때, 지지에 근을 박을 때, 천간의 천간의 그 기운이 이제 그 역할이 이제 강하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이렇게 병정무기는 지지에 사오, 축, 술미, 인호술이라는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지지의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저 보여지는 그 위에 있는 글자가 어떤 지지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천간의 글자가 세냐 약하냐, 저 천간의 기운이 세냐 약하냐를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천간합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죠. 천간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천간합이다. 천간합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천간들 이 글자가 있는데 투합은 별로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합의 조합에 대해서 좋은 걸 많이 써야 되는데 일단 안 좋은 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천간이 좀 투합이 될 때 좀 안 좋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을이라는 이 글자가 있을 때 관성을
그러니까 을이라는 일간이 같은 을이 있고 천간의 이 정관을 봤을 때 정관이라는 그러니까 남편성인데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면은 뭐 사회적으로 뭐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정적인 직장인 거죠. 근데 이런 경금을 내가 경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이 을목이 경금을 먼저 가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들은 내가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계수, 무토. 이런 식의 이제 조합이, 그러니까 나의 관을 내 앞에 있는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먼저 저 관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고, 어찌 보면은 이 관은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이 남편은 누군가를 만난 후에 나한테 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행들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뭐 그렇죠. 뭐 이런 조합도 안 좋지만은 이 정관을 가운데 끼고 있는 그런 조합도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을, 경을 이렇게 정, 임, 정, 기, 갑, 기, 신, 병, 계수, 무토, 계수. 이런 조합도 역시 나의 관을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눠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눠먹기라고 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온전히 내 것이 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냐? 아니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운에서 이 을목이나 정화나 기토나 신금이나 계수나 이런 것들을 합해가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제 경금운이 오던가 뭐 임수운이 오던가 아니면 이 기토를 쳐주는 뭐 신금운이 오던가 계수운이 오던가 그러면은 좀 더 내가 저 안정적으로 나의 관을 지킬 수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뭐 음간을 썼으니까 양간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양간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갑기, 병, 신. 무, 계수, 을, 정. 이런 식의 이제 조합도 별로 안 좋은 조합인 거죠. 갑목인 이 남자가 이 재성을 바라보는데 이 재성이 정제고 나의 이제 처가 되는데 나의 처는 먼저 남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내 팔자에 뭐 이런 구조가 좀 있다 그러면은 내 팔자련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뭐 자꾸 뭐 분란을 만들고 이러면 서로 피곤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내가 갑목인데 기토를 사이에 두고
다시 또 간목을 본다. 내가 병화일간인데 신금을 두고 다시 병화를 본다. 내가 무토일간인데 계수를 두고 다시 무토를 본다. 내가 경금일간인데 을목을 두고 다시 경금을 본다. 천간이 경금이다. 임수인데 정화 있고 다시 임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정제를 온전하게 다 내가 소유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항상 천간에 있는 나와 동일한 오행은 나의 몫을 나눠 가지는 그런 나의 형제이기도 하고, 나의 친구들이기도 하고, 나의 경쟁 상대이기도 하고, 내 주변의 그런 세력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상대가 없이 내가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혼자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외로운 사람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주변에 좀 친구들이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이제 뭐 나와 비슷한 오행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집에도 막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좀 덜하지만은 결혼을 해도 집에 막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막 많이 데리고 오고 그러는 이제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도 좋지만은 같은 이제 친구들이나 같은 직장 동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동료들과 이제 같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천간의 이런 투합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그래요. 이제 좀 마음을 조금 비우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주를 공부하면 좀 마음을 좀 비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비워지나요 이게? 자, 잘 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 이 천간합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이 10천간이지 않습니까? 숫자를 한번 숫자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갑은 1, 을은 2, 병은 3, 정은 4, 무는 5, 기는 6, 신은 7, 경은 7, 신은 8, 임은 9, 계수는 10이 되겠죠.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합이라는 그 개념은 누군가와 만나서 이렇게 딱 붙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일상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뭐 눈이 맞아서 합을 할 경우에는 내 주위에 있어야 되겠죠. 뭐 제가 뭐 충청도 시골에 있는데 누군가와 뭐 내가 마음속으로 서울에 있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는 거지 내가 멀리 있으니까 뭐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보지 않는 이상 이 공간 개념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 개념은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합을 이루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런 거죠. 내 주변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 쉬워지는 거지 내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과 마음은 있어도 서로 이제 마음이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런 감정은 전달할 수 있겠지만은 온전하게 내 가까이서 그런 합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거죠. 같이 가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천간에 있는 이 합들이 이 공간 개념에서 같은 권역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은 그러니까 하도낙서에서 와요. 하도낙서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도낙서에서 오는데 예전에 뭐죠? 중국의 이제 상고 시대에 황제였던 복희 씨가 황하에 나타난 그런 용마의 등에 있었다라고 하도가 등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해서 하도라는 수가 1과 6, 4와 9, 5와 10, 3과 8, 2와 7 이런 식으로 1은 양의 수 이렇게 새카맣게 동그라미가 하나면 6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조합으로 이렇게 그 등에 새겨졌다는 거죠. 2는 음이니까 그냥 동그라미가 2개, 7은 꽉 찬 동그라미가 7개가 되는 거죠. 6, 7 이런 식으로 1, 6, 2, 7, 4, 9, 3, 8, 50 이런 식으로 이 동네에는 1, 6이 묶이고 이 동네에는 2, 7이 묶이고 이 동네엔 3, 8이 묶이고 이 동네엔 4, 9가 묶인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을 봤더니 1, 6이다. 갑은 1이고 기는 6이다. 그래서 갑목과 기토가 같은 동네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사랑을 나누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2인데 이 7이라는 이 경금과 같은 동네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 병은 3인데 이렇게 보니 8과 신금과 이렇게 합을 하더라. 같은 동네에서 있더라. 그래서 같은 이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좋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4구. 4 정화는 9 임수와 이렇게 합을 한다. 그리고 50은 5와 10은 5와 10 개수는 합을 한다라는 그런 이거는 이제 그 같은 공간에 있는 묶여서 합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천간의 합의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천간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옛날에는 이제 그 이런 전등이나 이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눈이 좋았겠죠, 그죠? 눈이 지금 사는 사람보다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이제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뭐 밝게 빛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옛날 뭐 조선시대에도 뭐 천문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음양과에 있는 그런 그 잡과에서 음양과 이런 쪽에 이제 잡과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음양과가 있었고 거기에 뭐 천문감이나 지리감이나 뭐 이런 그 벼슬을 하는 그런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벼슬아치가 있는데 그런 그 천문 하늘에 그런 별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하늘에 이제 별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갑년하고 기년에는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 별들이죠. 뭐 별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우녀의 별에서 무문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붉은 기운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기운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천문감이 적어 놓은 거죠. 계속 매년 계속 하늘을 보면서 적는 거예요. 갑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갑년과 기년에는 붉은
하늘에 붉은 기운이 돌더라. 그래서 갑기는 합화 갑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갑기에는 그러니까 누런 그렇죠. 누런 금천지기의 그런 기운이 보이더라. 그래서 갑기는 합화 토 토라는 이런 누런 기운, 하늘에 그런 기운이 돌더라 라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간합의 원리는 황제내경이라는 그런 옛날 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오운행 대행론, 발음이 좀 안 되지만은 오운행 대행론이라는 그런 대행론 편, 거기에서 좀 언급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기년에는 하늘을 보았더니 누런 금천지기가 보였던 거고, 을하고 경년에는 보드마카가 다 이상하네. 을경년에는 합을 해서 봤더니 뭐가 보이느냐? 을경년에는 흰색의 소천지기가 하늘에서 보이더라. 흰 빛이 좀 보이더라. 해가지고 을경년에는 갑기, 합화, 금이라는 이런 오행이 이제 비치는 거고요. 그런 기운이 비친다는 거죠. 기운이. 그리고 병하고 신년에는 합을 해서 화를 해서 합을 했는데 병하고 신년에는 이렇게 합을 했더니 하늘을 봤더니 어떤 빛이 돌아요? 검은 현천지기가 보이더라. 그래서 좀 검은 기운이 돌더라. 그래서 병화와 신금은 수라는 그런 기운, 가상의 기운이 생기는 거죠. 하늘의 그런 기운인 거예요. 또한 정화하고 임수년을 봤더니 둘이 이렇게 그 해에는 푸른 창천지기가, 그러니까 푸른 빛이 하늘에서 돌더라. 어디에서? 무슨 의실육이 뭐 이런 별에서 지나 뭐 이렇게 그런 기운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년과 개년에는 합을 하여서 뭐죠? 이런 붉은 단천의 지기가 보여진다. 하늘에서 붉게 좀 빛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늘의 기운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천간은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저런 기운들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오행들은 기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하늘에서 저런 누런 빛이 돌아, 저는 빨간 빛이 돌아, 불빛이 돌아,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천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오행들은 그러니까 살짝 참조를 할 수 있어요. 그 통변에서. 그러니까 통변에서 살짝 뭐 참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각기합을 한다고 해서 이 토라는 기운이 얼핏 비치는데, 이 토라는 기운이 얼핏 비치는 게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토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해가 있죠. 천간에 병년이나 정년 이런 해가 올 때에는
이런 각기합이 이루어지면은 병정년, 병정월에는 토의 기운들이, 그러니까 기운이 화생토를 받아가지고 세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을경이 돼 있는데 금이라는 이런 가상의 기운들이, 금의 기운이 생기는데 이게 언제 좀 현실적으로 작용되느냐를 따져보면은 금을 생해주는 토년, 토월, 그럴 때 이 금의 그런 기운들이 더 좀, 그러니까 사주상에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천간의 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천간합을 하면은 뭐가 이제 알 수 있냐면은 월주 조견표나 이제 사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세력이나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데, 만세력을 이렇게 싹 보면은, 그러니까 이 월이 정해지는 것과 시가 정해지는 거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공식에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갑기는 합토라고 했죠. 합토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년과 기년은 합은 토인데, 그러니까 그 갑년과 기년의 그러니까 양력 2월인 거죠. 양력 2월에 2월 4일 입출은 어떻게 되느냐? 입추는 이 토의 기운을 밀어주는, 그러니까 화생토를 해주는 그런 기운으로 이제 그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생토를 해준다 그러면은 양력 2월이 인월인데 어떤 인월이냐? 병인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2월이 병인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갑년과 기년에는 병인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12달이 정해져요. 마찬가지로 갑일과 기일에는 시가 정해지는데 똑같이 정해져요.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시간이 정해지는데 인시는 병인시가 돼요. 인시부터 따지면은 병인시가 되는 거죠. 인시 전에 자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두 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축시는 바로 앞에 있는 축시니까 을축시가 되겠죠. 자시는 을 앞에 있는 갑자시가 되겠죠. 그래서 시를 정할 때에도 역시 똑같이 이 방식대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갑일과 기일은 시간은 시주조견표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시간이 정해져요. 태어난 시가. 그래서 갑일과 기일에는 무슨 시에 태어났냐? 공식적으로 나오죠. 진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천간은 무진시가 되는 겁니다. 무토가 항상 와요. 갑일과 기일에는. 똑같이 한번 을과 경. 그러니까 을년과 경년에는, 그러니까 을년과 경년에는 을경합
금이 되는데, 이 금을 생해주는 그 토의 기운부터, 토생금 해주니까 토의 기운부터 그 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천간에는 무토가 있겠고 무인월이 되는 거예요. 양력 2월 입춘 그 을과 경년의 시작은 무인년부터 시작합니다. 토의 기운을 생해주는 천간의 무인년. 그러면은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을년과 기년에는 12달이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무인, 기묘,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쭉 정해지는 거죠. 시간을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을날과 경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시가 어떻게 정해지냐? 똑같이 정해집니다. 시간은 이제 자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축, 자, 앞에 보면은 청축시가 되고 병자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날과 경날에는 차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병자시, 축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정축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모시가 되는 거죠. 하는 김에 쭉 해보도록 할게요. 병과 신년, 병년과 신년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병신합을 하면은 수라는 그런 이렇게 가상의 그런 기운이 생기는데, 이 수를 밀어주는 천간에서 금생수해주는 경부터 되는 거죠. 경인월부터 그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년과 신년의 2월달은, 양력 2월달은 경인월이 됩니다. 그러면은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이렇게 쭉 그 해 12달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주조건표. 여기가 이제 병날과 신날, 그러니까 병일간과 신일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병일간이나 신일간이 사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계사시인 거예요. 계사시. 마찬가지로 시를 따지면은 시는 자시부터 되니까 인 앞에 있는 축시, 자시, 기축시, 무자시가 되겠죠. 그래서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이런 식으로 시가, 그날의 시가 정해지는 거예요. 병날과 신날의 시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24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정년과 임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임한 목이다. 목의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은 목의 기운이 보이는 목을 생해주는 이 임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수생목을 하니까요. 임인월부터 그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임인,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런 식으로 그 해의 월은
이민월부터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수, 신해 이런 식으로 그 해 12달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정일간이나 임일간들은 이 축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신축시가 되는 거고, 자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경자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날과 임날은 경자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런 식으로 24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게합화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게합이 화다 그러면은 그 해 2월은 화를 생해주는 게 목이죠. 간목인 거죠. 그러면은 그 해는 갑인월이 2월이 됩니다. 그래서 갑인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이렇게 12달이 정해져요. 그래서 무년과 개년에는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역시 똑같이 시간도 그런 거죠. 축시면은 개축시가 되는 거고, 자시면은 임자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연도별로, 그러니까 월주 조견표 상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해진 공식대로 그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은 갑기죠. 갑기합 토죠. 그러면은 화생토에 주는 병인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인, 정묘 다시 한번 적으면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지금이 10월달 갑술월이잖아요. 지금 갑술월 10월달입니다. 그럼 다음 달은 을해월이 되는 거고, 동짓달은 병자월이 되는 거죠. 부도막할 사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천간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병인월부터 올해 2월 4일, 2월 5일인가 2월 4일은 병인월부터 쭉 12달을 이런 식으로 공식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 계속 수의 반복 체계에서 나오는 그런 통계적인 부분이 크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가 뭐 미신이다 이렇게 여기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사주가 계속 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유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년에는 올해같이 기년에는 어떤 의미가 더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해년이다 그러면 60년 전 기해년, 600년 전 자료가 있으면 기해년, 120년 전 기해년, 180년 전 기해년, 무슨 일이 있었나를
쭉 역사적으로 이제 더듬어 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슷하게 올해에도 그러니까 생긴다는 거죠. 비슷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현상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은, 그러니까 매년 봄이 오면은 비슷한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꽃이 순을 돋고, 나무가, 그러니까 잎새가 나오고 꽃이 피고 뭐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인생의 주기도 이제 60년을 기준으로 해서 60갑자가 계속 돌아가듯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반복적인 그런 삶에서 뭔가 정해져 있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그 기운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년 봄에는 봄의 그런 기운을 받고, 매년 여름에는 여름의 그런 것들이 있고, 겨울이 되면은 어김없이 눈이 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듯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온 이런 통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이런 글자들이 모여 있으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요런 글자들이 요런 조합을 하고 있으면은 이 시기에는 조금 뭐 차조심이나 뭐 건강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그런 값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생기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 발생되더라도 뭐 크게 발생될 수 있고 약하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뭐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똑같은 이제 팔자에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뭐 기업을 경영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쳐요. 뭐 감독,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뭐 그 망신이나 이런 운이 오더라도, 내가 농사 짓다가 망신을 당하면 뭐 무슨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뭐 농사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좀 창피 당할 일, 뭐 그 정도의 일이 생기겠죠. 근데 좀 큰 회사 뭐에 있는 사람이 뭐 망신운이 온다 그러면은 정말 뭐 매스컴에도 막 오르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망신이 창피한 동네 창피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창피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망신의 그 의미가 뭐 단순하게 그런 망신이라고 하였지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나 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천간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천간합, 이런 식으로 합을 하고, 뭐 합에서 발생되는 저런 그 오행이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보여주는 그냥 가상의 기운이다. 그리고 사주통변에는 그렇게 쓰이진 않는다. 그냥 보여지는 저런 것들보다도 그냥 있는 글자를 먼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합을 해가지고 뭐가 생기는데 어떨까, 이런 거보다 8글자만 제대로 알아도 우선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렇게 이제 보여지고 뭐 삼합이 돼서 화해 뭐 그런 것들은 그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뭐 육합에서 나오는 그런 기운도 그런 것 좀 시리니까 지지는. 근데 천간에서 나오는 저런 합들은
그냥 기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간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